지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지옥이 있다면 그건 아마 대서양 노예선 아닐 겁니다. 수백 명이 쇠사슬에 묶인 채 자신의 배설물 속에서 몇 주를 보내야 했던 곳이죠. 공기는 질식할 정도로 더럽고 옆 사람이 죽어도 그 시체와 함께 묶여 있어야 했던 곳. 바로 이 배들이 1천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을 신대륙으로 실어 날랐거든요. 그럼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대서양 노예 무역, 그 중에서도 노예선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노예 무역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프리카에는 이미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유럽인들이 가져온 노예 무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노예 제도에서는 전쟁 포로나 채무자들이 노예가 됐는데 그들도 어느 정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럽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처음엔 직접 아프리카인들을 습격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됐죠. 왜냐면 아프리카인들도 자기 땅에서 싸우면 강했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돈으로 아프리카 상인들을 매수한 거예요. 콩고 왕국 같은 곳의 지배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노예를 사들이기 시작했죠. 이 유럽의 돈이 너무 달콤했던 거예요. 아프리카 상인들은 이웃 부족들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산업화된 인신매매가 시작된 겁니다. 서로 다른 부족,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여서 해안 도시로 끌려갔죠. 이걸 노예 행렬이라고 불렀는데 대부분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항구 도시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악몽이 시작됩니다. 노예선에 태워지는 순간부터 말이죠. 18세기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 운동을 했던 올라우다 에키아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노예선을 탔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에키아노가 처음 배에 올랐을 때 느낀 건 완전한 공포였습니다. 백인들이 자신을 죽일지 아니면 잡아먹을지 몰라서 너무 무서웠대요. 배 위에는 수백 명의 흑인들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절망과 슬픔만 가득했죠. 에키아노는 그 광경을 보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쇠사슬은 피부를 파고들어서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금방 자기 옆에 묶인 사람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럼 시체와 함께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노예선은 원래 수백 명을 태우도록 설계됐어요. 근데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태웠죠. 브룩스호라는 유명한 노예선이 있었는데 이 배는 규제가 생기기 전에는 700명이 넘는 노예를 실었어요. 1788년에 법이 만들어진 후에도 450명 정도를 태웠죠. 사람들은 너무 빽빽하게 갇혀서 앉거나 눕기도 힘들었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화장실 양동이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배설물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죠. 에키아노가 선창 아래로 내려갔을 때 처음 느낀 건 악취였습니다. 평생 맡아본 적 없는 끔찍한 냄새였대요. 너무 지독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노예들을 갑판 위로 데려가서 씻기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별 소용이 없었죠. 아래층의 끔찍한 환경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거든요. 선원들 말을 안 듣거나 탈출하려 하거나 밥을 안 먹거나 반항하면 바로 채찍질이었습니다. 에키아노도 밥을 거부했다가 두 남자한테 붙잡혀서 심하게 맞았어요. 매일 운동을 시키기도 했는데 이건 노예들 건강을 위한 척하는 거였죠. 진짜 이유는 상품 가치를 유지하려는 거였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안 하거나 느리게 움직이면 역시 채찍질이었습니다. 9갈래로 된 채찍을 주로 썼고 낙인을 찍거나 고문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복종시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죠. 가끔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한 노예들이 선원들에게 덤비는 거였죠. 근데 대포와 총으로 무장한 선원들을 이기긴 어려웠습니다. 반란을 시도하면 더 끔찍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날씨가 괜찮을 때만 갑판 위로 나갈 수 있었고 나머지 시간엔 계속 선창 아래 더위와 악취 속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수백 명이 그렇게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공기가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에키아노 말로는 더위 때문에 땀이 엄청 났고 공기가 너무 더러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대요. 온갖 역겨운 냄새들이 섞여서 완전히 질식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병이 안 퍼질 수가 없었죠. 특히 이질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당시엔 플럭스라고 불렀는데 노예선에서 일했던 존 뉴턴이라는 상인이 기록을 남겼거든요. 수많은 노예들이 이질로 죽어나갔고 전염병이 퍼질까봐 선원들도 겁에 질렸다고 합니다. 한 선인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선창 바닥이 피와 점액으로 뒤덮여서 마치 도살장 같았다고요. 괴혈병, 독감, 홍역, 말라리아, 천연두도 흔했습니다. 노예선의 사망률은 15%에 달했어요. 100명 중 15명이 대서양을 건너기도 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많은 노예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죠. 방법은 다양했어요. 밥을 거부하거나 독을 먹거나 바다로 뛰어들거나. 존 뉴턴의 기록에 따르면 많은 노예들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해요. 배에서 뛰어내리는 걸 막기 위해 자살 방지망까지 설치했죠. 근데 그물을 뚫고 바다로 뛰어들어도 배를 보내서 다시 잡아왔습니다. 선원들이 노예를 구하는 이유는 인도주의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돈이 아까워서였죠. 노예들 대부분은 남자였지만 여자들도 많이 잡혀왔어요. 배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따로 격리됐는데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쇠사슬로 묶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어떤 선장은 소녀들 위에 해먹을 치고 잤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는 다른 위험에 노출됐어요. 바로 선원들의 성폭행이었죠. 존 뉴턴은 자기 선원 중 한 명이 임신한 여자 노예를 폭행한 사건을 기록했어요. 윌리엄 쿤이라는 선원이 여자 노예를 선실로 유인해서 갑판 전체가 보는 앞에서 짐승처럼 폭행했다고 합니다. 뉴턴은 이 선원을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 이유가 참 아이러니하죠. 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 책임이다. 걔 임신했잖아 라면서요. 노예들을 살려서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게 수익을 위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선원들은 어떻게든 밥을 먹이려고 했어요. 빵, 콩, 소금에 절인 고기 같은 걸 줬는데 밥을 안 먹으면 채찍질로 본때를 보여줬죠. 다른 노예들한테 경고하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1727년에 로열 조지호를 타고 바베이도스로 가던 노예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밥을 거부하다가 뼈만 앙상하게 남을 때까지 굶었습니다. 선장 티모시 터커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죠. 다른 200명의 노예들도 따라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선실 소년한테 커다란 말채찍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노예는 채찍질을 당해도 계속 밥을 거부했어요. 선장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는데도 그냥 아도마라고만 말했죠. 자기 언어로 그래 그러시든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스페큘럼 오리스라는 도구도 사용했어요. 가늘고 긴 기계인데 입을 억지로 벌려서 죽을 목구멍에 쏟아붓는 용도였죠. 최소 6주에서 8주를 배에서 보낸 후에 드디어 아메리카 대륙의 항구에 도착합니다. 근데 노예들은 이제 뭐가 일어날지 전혀 몰랐어요. 에키아노는 처음엔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데려온 줄 알았대요. 근데 노예 상인들이 육지에서 나이든 노예들을 데려와서 안심시켰죠. 그 노예들이 말하길 너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려는 거다. 곧 육지에 가면 너희 나라 사람들도 많이 볼 거다 라고 했습니다. 에키아노는 이 말을 듣고 좀 안심했대요. 실제로 육지에 내리니까 온갖 언어를 쓰는 아프리카인들이 있었죠. 그 다음엔 상인의 야드로 끌려갔는데 양떼처럼 우리 안에 갇혔습니다. 성별이나 나이 구분 없이 다 같이 갇혀 있었어요. 이제 배 위의 여정은 끝났지만 진짜 노예 생활의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대서양 노예 무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였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남아있거든요. 노예선의 실상을 알면 알수록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수백 명을 관 같은 배에 쑤셔넣고 죽어가는 걸 지켜보면서도 아무렇지 않던 사람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